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입니다. 제주도에서 시작한 장마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기상청은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북상하면서 오늘 밤부터 충남권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저기압이 북상하는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정체전선이 남하하는 내일 밤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100mm로 충남 서해안과 남서 내륙 지역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27일 이후에 정체전선은 남해상으로 내려가겠으나 29일 중국 중부지방에서 발달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또다시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금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장마철에 접어든 이번 주 내내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31도를 웃돌면서 주말 동안 이어진 무더위는 장마와 함께 물러갈 전망입니다. 장마 시작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예고된 만큼 지자체는 저지대와 농경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배수로 역류나 산사태 피해가 없도록 대비에 나섰습니다. 짧은 시간 강한 강수에 대비해 도로변 빗물바지나 배수로의 낙엽, 담배꽁초 등 이물질 제거를 통해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고 침수 예상 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집중호우로 인해 고립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119나 120으로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6.25 전쟁 제73주년 기념식이 대전과 충남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대전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참전용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한 6.25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대전 한밭수목원 원형 잔디광장에는 22개 참전국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담은 6.25 전쟁 70주년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충남도 역시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남용 서부보훈지청장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조국 수호에 헌신한 참전용사의 예우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충청권은 철도도 서럽다는 이런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 주민들의 수건이던 장항선 복선화 사업은 내년 6월 홍선까지 완공되는데 정작 열차 운행은 종착역인 군산 구간이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2년 6개월 뒤에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역의 서해선 역시 홍성 경기 화성 전 구간이 완공되지만 서울까지 연계 공사가 남아 충청권 승객들은 서울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KTX 호남선은 똑같은 부분 개통인데도 운행을 결정해 충청 홀대론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세범 기자입니다.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아산 신창에서 전북 군산 간 전체 118.6km로 이 가운데 1단계인 홍성까지 구간이 내년 6월 준공합니다. 단선으로 달리면 홍성에서 서울 용산까지 운행 시간이 2시간 10분 걸리지만 고속이 가능한 복선 전철로 운행하면 1시간 30분으로 40분이나 단축됩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종착역인 군산 구간이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복선 전철 운행 시기를 전 구간 완공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도 홍성 예산 주민들은 최대 2년 6개월 동안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일단 대하까지 한 번에 전철화가 돼야지 끝에서 끝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구간 개통한 사례가 좀 거의 없어가지고. 충남 서해안 지역을 경유하는 홍성에서 경기 화성 간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 역시 내년 6월 완공되지만 빈 차로 운행될 처지입니다. 국토부는 개통되면 홍성에서 서울역까지 57분에 주파한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종착역인 화성에서 서울까지 연계 노선인 신안산선이 1년 6개월 뒤에나 완공되기 때문입니다. 즉 충청권 주민들이 허허벌판인 경기 화성역에 도착하면 서울에 갈 교통편이 없어 굳이 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에 반해 호남은 일사천리입니다. KTX 호남선 용산에서 목포 구간의 완공 시기는 2027년으로 중간 기착지인 광주까지는 2025년 준공되는데 용산에서 광주까지 부분 개통해 운행을 결정한 겁니다. 똑같은 열차를 놓고 왜 충청권만 홀대하느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거에 호남에도
이런 경우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개통하면은 운행도 같이 오고 당선 복선철도는 완전히 대야까지 다 공사가 끝났을 때 운행을 하겠다는 거는 이거야말로 지역의 홀대고 이대로 열차가 운행된다면 충청권 주민들의 불편이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역의 반발이 커질 전망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대전 지역에서 26억 원대 깡통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3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대전 서구 등 다가구 주택 3채를 지으며 금융권 대출을 받은 사회초년생 세입자 26명을 속여 총 26억 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세입자들의 일부 고소장을 접수하고 즉각 해당 다가구 주택의 임차 현황과 채무 내역 등을 조사하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A씨를 제주도에서 검거했습니다. 대전시에 설치된 6,900여 대 CCTV를 통해 올해만 27명의 범죄자가 붙잡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대전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 통합관제상황실에 등록된 사건 사고는 780건으로 이 가운데 절도 등 27건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통합관제실은 올 상반기에만 경찰과 민원인 요청으로 14,706건의 CCTV 영상을 제공했으며 사건 사고 현장 제공은 물론 실종 노인과 어린이 찾기, 청소년 비행 보호 조치 등 다양한 역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비타민 D는 흔히 햇볕을 많이 쬐야 확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고 고온다습한 여름철 실내 활동 위주의 생활이 이어지면서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종엽 개군의학 전문기자가 비타민 D 결핍과 섭취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이달 말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비가 오지 않더라도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깥 외출보다는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마철과 실내 활동이 많은 여름에는 칼슘 대사를 조절해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D 결핍 현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바깥 활동이 적은 생활 습관 때문에 한국인 10명 중 8명 정도는 비타민 D 결핍 상태입니다. 한국인들의 하루 평균 비타민 D 섭취량은 3.1 마이크로그램으로 적정 섭취량의 33.1%에 불과합니다. 비타민 D 결핍은 골다공증과 같은 뼈 이상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줘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루병이나 골연화증,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고 심혈관 질환이나 암, 당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을 최대한 노출시켜 하루 최소 15분 이상 햇볕을 쬐야 충분한 비타민 D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어렵다면 달걀이나 우유, 치즈나 버섯, 등 푸른 생선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음식으로도 부족하다면 비타민 D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도움됩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실내 활동 위주로 생활하는 여름철에는 음식 섭취만으로 비타민 D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양제로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해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체내에 비타민 D가 너무 많으면 칼슘 수치가 높아지면서 신장 결석이 생기거나 부갑상선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족하다고 과다 복용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이 때문에 골다공증 같은 질병이 있거나 소화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 실내 생활 비중이 큰 사람이 아니라면 비타민 D 주사를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김종엽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9분쯤 부여군 세도면 청송리의 한 양계장 기계실에서 불이 나 17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기계실 27제곱미터와 폐사가축 처리 기계가 타 소방서 추산 2,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기계실 주변을 중심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3분쯤 서산시 예천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1.2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지만 이 불로 화물차 한 대가 전소해 소방서 추산 6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물차 뒷바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가치가요 충남 119 모금 사업의 2분기 지원 대상 18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모두 5,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치가요 충남 119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하루 119원씩 모아 화재 등 재난 피해를 보거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긴급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사업입니다. 2021년 2월부터 5억 8천만 원의 기금이 모여 이번 18가구를 포함해 총 163가구에 4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